네, 시퀀스 자료용은요, 슬라이스라는 기능을 자주 사용합니다. 슬라이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의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퀀스 슬라이스다라는 것도 시퀀스라는 객체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뜻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시퀀스 객체를 쓰고 대괄호 사이에다가 시작 인덱스 콜론 끝 인덱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리스트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자, A 대괄호 하고 0 콜론 4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0에서부터 자, 여기가 뭐 어때요? 0이죠. 자, 얘가 1이죠. 얘가 2죠. 얘가 3이죠. 네, 여기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새로 잘라서 네,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라는 리스트에 0 콜론 4다. 그러면 0, 1, 2, 3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0, 네, 10, 20, 30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소가 10개 있는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번호 한번 볼까요? 0, 1, 2, 3, 4, 5, 6, 7, 8, 9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A하고 대괄호 사이에 0 콜론 9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0 콜론 10이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다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A 0 콜론 10이다 라고 하면 0에서부터 9까지 네, 요소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1 콜론 1처럼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같은 숫자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A 1 콜론 2 그러면 어때요? 네, 한 개를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얘가 0번, 얘가 1번이니까 1인 10을 가져오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끝 인덱스는 여러분이 1을 더 크게 지정을 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가져올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때요? 네, 그죠? 네, 1이니까 0, 1이니까 바로 이 10을 가져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슬라이스를 했을 때 실제로 가져오는 요소는 시작 인덱스부터 어디까지요? 네, 끝 인덱스 빼기 1 하나 더 적은 거.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리스트의 중간 부분을 가져와 볼까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4 콜론 7 그랬어요. 여러분이 번호 붙여 볼게요. 2, 3, 4. 4니까 지금 여기서부터죠. 네, 그래서 5, 6까지 가져오는 거죠. 하나 더 적은 데까지. 그래서 40, 50, 60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 4부터 6까지 요소 3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호를 정확하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리스트의 이름 쓰고 4 콜론 7 쓰면 어때요? 4에서 6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A하고 4 콜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번호 붙여보세요. 0, 1, 2, 3, 4. 4가 지금 여기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어디예요? 네, A라는 리스트 중에서 맨 끝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네,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40, 50, 60, 70, 80까지입니다. A까지. 네, 그래서 A 콜론 마이너스 2다. 그러면 항상 끝에 것은 하나 더 적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가져오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정된 범위의 요소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슬라이스가 인덱스의 증가 폭을 지정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인덱스를 건너뛰면서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를 3씩 증가시키면서 요소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A 283 그랬어요. 그럼 번호 한번 붙여보세요. 0, 1, 2, 3, 네,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붙었죠. 2부터 출발하시오. 2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씩 건너뛰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건너뛴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8이 있어도 얘가 끝이잖아요. 2부터 8 전, 그러니까 7까지 하라는 소리죠. 또 3개 건너뛰어버리면 어때요? 7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0하고 5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붙인 다음에 출발이죠. 출발, 처음. 그 다음에 이거 빼기 1, 그러니까 7까지, 2부터 7까지 중에서 3씩 건너뛰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2, 하나, 둘, 셋 해서 표시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근데 여기는 이제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20과 50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인덱스 증가폭을 지정하더라도 가져오려는 인덱스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자, 끝 인덱스 -1과 증가한 인덱스가 일치한다면 해당 요소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자, 어떻게 이제 내렸냐면 A라는 리스트인데 3에서 출발을 해서 10, 그 다음에 3씩 증가하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 번호 한번 붙여볼까요? 네.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죠. 네. 그럼 얘는 뭐예요? 3부터 출발하시오. 그래서 3부터 출발하는 거죠. 3씩 증가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60을 만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90을 만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표시가 30하고, 네. 60하고 이제 90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맞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끝 인덱스 -1 이게 끝 인덱스 -1과 마지막 인덱스가 일치한다면 해당 요소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냐면 A에서 출발이 2고 자, 9, 그 다음에 3 이렇게 했다 그거죠. 끝 인덱스를 9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가지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인덱스 8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증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인덱스 번호 한번 붙여 볼까요? 네. 자, 5, 6, 7, 8, 9 이렇게 있죠. 출발을 2로 하시오. 2부터 출발을 하자라는 거죠. 3씩 건너뛰시오. 하나, 둘, 셋 건너뛰었더니 50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뭐가 있어요? 80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80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 50, 80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2부터 해가지고 8까지 해라 그 말이죠. 3씩 건너뛰시오. 그래서 2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 둘, 네, 둘, 셋 해가지고 50 표시하고 또 하나, 둘, 셋 표시하고 80을 표시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 인덱스가 9니까 어때요? 여기는 8까지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8까지 있는 인덱스까지 네,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네, 슬라이스를 사용을 할 때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인덱스를 생략하는 방법은 시퀀스 객체의 길이를 몰라도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시퀀스 객체의 마지막 일부분만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리스트 A에서 A, 자, 시작값이 없죠. A 콜론 7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시작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죠? 리스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이 써졌으니까 빼기 1, 6까지 가져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 번호 붙여볼까요?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번호 붙였어요. 그래서 이 표시는 뭐예요? 앞에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럼 처음부터 7 빼기 1, 6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자 0부터 60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리스트하고 출발값이 생략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부터다? 처음부터, 즉 0번부터 7 빼기 1, 6 인덱스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마지막 값을 생략했어요. 출발은 7을 써놨는데 마지막을 생략을 했다. 그럼 뭐겠습니까? 네, 마지막 요소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 하고 7 콜론 했다. 그러면 7 인덱스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0, 1, 2, 3, 4, 5, 6, 7, 7. 여기죠? 네, 7 인덱스부터 네, 마지막까지 가져오세요 라고 하니까 70, 80, 90이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과 끝도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콜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시작도 생략됐지, 끝도 생략됐지. 그러면 뭐예요? 리스트 전체를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A 리스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렇게 시작과 끝값 둘 다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면 리스트 전체를 네,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인덱스를 생략하면서 증가폭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리스트 A에서 자, 여기 보면은 출발 값이 빠졌죠. 다음에 7, 증가치는 2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면 어디서부터라 그랬어요? 0부터다 라는 거죠. 증가폭을 2로 지정을 했고 어디까지? 7 빼기 1, 즉 6까지 요소를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출발 0부터니까 여기 있는 0을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증가치가 2니까 하나, 둘 건너뛰어서 가져오는 거죠. 또 하나, 둘 건너뛰어서 가져오는 거죠. 또 하나, 둘 건너뛰어서 가져오는 거죠. 여기까지죠. 인덱스 6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출발부터 7 빼기 1까지 그 다음에 증가폭을 2로 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인 지점 찾아가고 하나, 둘, 2개 증가해서 가져오고 하나,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네, 하나, 둘 증가해서 또 가져오고 또 하나, 둘 증가해서 가져오고 자, 이렇게 가져오겠군요. 그래서 화면에는 뭐가 표시가 된다고요? 네, 0하고 20하고 40하고 60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자, 이제 이번에는 뭐가 생략됐나요? 네, 마지막 인덱스가 생략이 됐군요. 7부터 어디까지가 없죠. 그럼 어디까지? 그냥 끝 인덱스까지 해라 그 말이죠. 증가치는 2로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인덱스 7부터 시작을 해서 인덱스를 2씩 증가시키면서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7, 그럼 7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 둘, 그럼 90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70과 90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뭘까요?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증가폭 2만 있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끝까지 중에서 증가폭을 2로 하면서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0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 둘 가져오고 하나, 둘 가져오고
하나, 둘 가져오고 하나, 둘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해버리면 범위를 벗어나니까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0, 20, 40, 60, 80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A의 리스트의 증가 폭을 쓸 때 이렇게 시작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고 끝 인덱스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씩 증가해서 해당된 인덱스에 일치한 내용을 이렇게 범위에 맞게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처음과 끝을 모두 생략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리스트에 있어서 마지막에 끝 인덱스가 9죠.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인덱스가 2씩 증가를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8까지 왔죠. 네, 그래서 8 인덱스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0번, 2번, 4번, 6번, 8번의 요소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만약에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를 모두 생략을 한다면 또 증가폭까지 모두 생략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리스트 전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렌을 응용해 가지고 리스트 전체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첨자가 몇 번까지 있나요? 네. 0부터 해가지고 9까지 있죠. 그럼 이걸 전체를 가져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하고 출발은 0이고 마지막 인덱스를 10이라고 써야지 여기 있는 이제 9번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얘가 0이니까. 근데 이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래서 이 10 대신에 데이터 개수를 나타내는 len을 써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같죠. 그럼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쓴 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0부터 시작을 할 때는 시작 인덱스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략을 했던 거죠. 네. 자, 우리가 보면은 네, 여기서 출발이 0일 때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군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리스트 A 요소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10개였어요. 그래서 요소의 개수는 10이다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끝 인덱스는 가져오려는 인덱스보다 1 크게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len a 빼기 1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0, 10이어야지 리스트 전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가져오고자 한다라는 것이 10개인데 인덱스는 9번까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0에서부터 10 이렇게 써야지 9번 인덱스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데이터 개수를 의미하니까 이 10이라는 것 대신에 len a의 개수를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len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 전체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리스트에서 슬라이스를 사용해 봤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튜플이다, 렌지다, 문자열이다 이런 것도 시퀀스 자료형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슬라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정된 범위만큼 튜플을 잘라가지고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 방법은 리스트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B라는 것을 우리가 튜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로로 시작을 했으니까 튜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 4, 7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덱스 4번부터 출발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럼 0, 1, 2, 3, 4 바로 여기가 4번이 되겠군요. 5번, 6번, 자, 얘가 이제 7번이 되는 건데 7까지 가져오는 거 절대 아니죠. 네, 끝에 마이너스 1이니까 40, 50, 60까지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을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마지막 요소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다라는 거고 출발은 4, 인덱스 4부터 시작을 한다.
자, 시작 위치를 생략을 했으면 어디부터? 처음부터 7 빼기 1까지 가져오는데 증가치는 2로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0, 20, 40, 60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4번부터 4, 5, 6까지 가져와라 그거죠. 우리가 가져오는 거 7 빼기 1까지 6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거고, 자, 이렇게 끝 숫자를 생략을 했다. 그러면 4번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출발을 생략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라고요? 0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씩, 증가폭을 이씩 잡겠다. 그래서 0에서 자, 하나, 둘 해서 가져오고, 또 여기서 하나, 둘 해서 가져오고, 하나, 둘 해서 자, 가져오고 6번까지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렌지는 연속된 숫자를 생성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렌지에 슬라이스를 사용해주면 지정된 범위의 숫자를 생성하는 렌지 객체를 새로 만듭니다. 자, 표시되는 형식은 렌지 객체하고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그리고 이제 증가 폭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아래다가 렌지 10 그랬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아래다가 렌지 10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됐겠고, R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0에서 10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R 하고 나서 4:7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 될까라는 거죠. 4부터 출발을 해서 7 빼기 1까지 인덱스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R 하고 나서 4:하고 뒤에 있는 걸 안 적었다 그거죠. 그럼 어디까지예요? 마지막까지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보면 R 하고 나서 출발을 안 적었어요. 출발 그냥 비워둔 상태에서 7, 2 증가분이 되는 거죠. 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R 하고 나서 4, 7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인덱스 4번부터 출발하세요 라는 거고, 7 빼기 1, 6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에서부터 실제적으로는 이제 6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값을 입력 안 했으면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4번부터 끝까지 4, 5, 6, 7, 8, 9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출발을 지정 안 했어요. 그러면 자 0부터 출발하는 거고, 이씩 증가를 시키시오. 그래서 하나, 둘 증가, 하나, 둘 증가, 또 하나, 둘 증가, 여기까지 되는 거죠. 왜냐면 7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7 빼기 1 어디까지? 자, 6까지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렌지는 리스트나 튜플과는 다르게 요소가 모두 표시되지 않고 생성 범위만 표시되고 있죠. 그러면 그 요소들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잘라낸 렌지 객체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렌지 10을 해서 R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R에 저장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0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거기서 어때요? 처음부터 7 빼기 1까지, 즉 여기까지 표시를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0에서 표시하고 두 칸 건너뛰라 그거죠. 하나, 둘, 두 번째, 또 여기서 하나,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0, 2, 4, 6이 되겠군요. 자, 문자 열도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은 문자 하나가 요소이기 때문에 문자 단위로 잘라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듭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문자열, 대괄호 사이에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그리고 증가폭이 있으면 인덱스 증가폭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hello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번부터 출발하시오. 인덱스 2부터 출발하시오. 인덱스 8까지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0부터 출발을 해서 2부터 8까지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인덱스를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요소까지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2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표시하세요가 되는 거고, 자, 출발을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0부터죠. 그래서 0부터 8까지 이씩 증가시켜서 표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자, hello라는 문자열에 2, 9 하면 출발이 몇 번이요? 0번, 1번, 2번이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9 빼기 1까지, 9 빼기 1까지 이 인덱스까지 표시하세요 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인덱스를 생략을 했다. 그러면 0번, 1번, 2번부터 마지막까지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것이 되는 거고, 출발을 생략을 했다. 그럼 몇 번부터요? 0번부터 9 빼기 1까지 하는데 이씩 건너뛰어서 하나, 둘, 표시하고 하나, 둘, 표시하고 하나, 둘, 표시하고 하나, 둘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시퀀스 객체는 슬라이스로 범위를 지정해서 여러 요소의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시퀀스 객체, 대괄호 사이에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는 하고 시퀀스 객체를 써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특정 범위 요소의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A라는 리스트에다가 자, 이런 값들을 나열을 했고요. A2:5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인덱스 2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A 리스트를 표시해주면 2번부터 4번까지 이걸로 바뀌어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요소를 할당했을 경우는 원래 있던 리스트는 변경이 되는 거고 새로운 리스트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A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할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2번부터 0번, 1번, 2번, 2번부터 그죠? 2번, 3번, 4번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내용을 뭐로 바꿔라? A, B, C로 바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A가 되고 이 자리가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된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A 2:5 했을 때 2, 3, 4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스 범위와 할당된 리스트의 요소 개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지만 그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돼요. 요소의 개수를 맞추지 않아도 알아서 할당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할당한 요소의 개수가 적다면 그만큼 리스트의 요소 개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A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 2번부터 4번까지 A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인데 지금 어때요?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2번 인덱스 2번이 되는 거죠. 인덱스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 A로 바뀌는 거고 자, 3, 4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A라는 리스트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번부터 4번까지죠. 그러니까 0번, 1번, 2번, 2번부터 3번, 4번까지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걸 A로 바꾸시오. 그러면 이 자리가 A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요소가 이렇게 적게 써놓으면 원래는 2, 3, 4 3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1개만 썼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요소의 개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네, 할당할 요소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A 리스트에 자, 값을 할당을 하고요. A2:5 그랬어요. 얘가 무슨 뜻이죠? 2부터 4까지를 바로 이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0번, 1번, 2번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3번, 4번까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 요소로 채워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10과 50 사이에 자 10과 50 사이에 이 요소가 모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는 어때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의 증가 폭을 지정해서 인덱스를 건너뛰면서 할당을 해볼 건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슬라이스 범위의 요소의 개수와 할당할 요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네. 자,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야,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2부터 출발하시오. 0번, 1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건너뜁니다. 하나, 둘 건너뜁니다. 하나, 둘 건너뜁니다. 여기까지죠. 그러면 20, 40, 60의 자리를 A, B, C로 채워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의 자리에 A가 왔고, 네, 여기 A 왔죠. 그 다음에 40의 자리에 B가 왔죠. 60의 자리에 C가 왔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 2부터 2씩 증가시키면서 7까지 A, B, C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덱스의 증가폭을 지정해서 요소를 할당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0번, 1번, 2번이죠? 네, 거기서 네, 2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건너뛰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둘 건너뛰어서 6번이 되는 거죠. 네. 자, 또 건너뛰면은 8번이 나와서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23, 20, 40, 60의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라? A하고 네, B하고 네, C를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덱스 증가 폭을 지정했을 때는 슬라이스 범위의 요소의 개수와 할당할 요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이제 할당이 되고 나서 2번부터 출발을 해서 이씩 하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0번, 1번, 2번, 2번이죠. 2번. 자, 2개 건너뛰어서 네, 44번 나오죠. 2개 건너뛰어서 6번, 60이 나오죠. 여기까지죠. 또 건너뛰면 범위를 벗어나니까 얘는 7번까지 해라 그거니까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 요소를 3개를 써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 주면 돼요. 증가 폭을 지정했을 때는 서로 요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튜플이나 렌즈나 문자열은요. 슬라이스 범위를 지정하더라도 네, 요소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B에 튜플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로를 했으니까 튜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튜플 2에서 네, 4까지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류다 하고 나오죠. 네. 또 렌즈를 썼어요. 아래다가 렌즈 값을 할당을 해서 자, 렌즈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류예요. 이렇게 나오죠. 또 hello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문자 열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류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풀이나 렌즈나 문자열은 슬라이스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요소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자, 델로 슬라이스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슬라이스를 삭제를 해볼 건데요. 슬라이스 삭제는 다음과 같이 델 뒤에 삭제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있는데 인덱스 2부터 4까지를 모두 지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A라는 리스트를 나열을 해주고요. 델 쓰고 나서 A 리스트에 2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지우겠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어디예요? 여기죠. 2번, 3번, 4번 여기죠. 그래서 20, 30, 40이 지워지고 남은 요소들이 이제 리스트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델로 요소를 삭제하게 되면 원래 있던 리스트의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리스트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 3번, 4번까지, 2번, 3번, 4번까지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0, 10, 50, 60, 70, 80, 90의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가치를 줘볼게요. 그래서 델 A 282 그러면 뭐겠습니까? 인덱스 2번부터 7번까지 2씩 증가하면서 삭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워질까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인덱스 번호 해볼게요. 2번, 여기가 2번이군요. 여기서 2개 건너뛰라 그거죠. 네, 그러면 2번에서 2개 건너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2개 건너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8까지니까 8이라고 써졌으니까 어디까지? 7까지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워지는 게 뭐예요? 네, 20, 40, 60이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네. 자, 이런 명령어가 있다. 그러면 2번부터 7번까지 2씩 건너뛰면서 지워주세요. 자, 2번이 여기가 있죠? 20이죠. 건너뛰어서 지우고, 건너뛰어서 지우고,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리스트에 남아있는 것은 0, 10, 30, 50, 70, 80, 90 이렇게 되겠군요. 자, 물론 우리가 튜플이나 렌즈나 문자 열은요. 네, 델로 지울 수 없습니다. 튜플, 렌즈, 문자열은 델로 슬라이스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오류가 발생이 될 거예요. 자, A라는 튜플을 줬어요. 가로니까 튜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델 하고 줬다라는 거죠. 일단 오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아래다가 렌즈를 줬어요. 이렇게요. 아래다가 렌즈를 주고 나서 델 하고 나서 이제 렌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류예요 하고 나오죠. 또 hello라는 문자 열에다가 이렇게 값을 주고 나서 델 명령어를 줬어요. 그랬더니 지울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퀀스 자료형은 인덱스가 몇부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한다는 거, 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